일상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 악화로 쓰러지기 전에는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남녀가 연인이 되기 전에 썸을 타고 자산 가격 폭증 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자 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되기 전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 알 수 있죠. 만약 지금 겪고 있지 않다면 그 전조 증상을 겪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 증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증상을 겪은 부자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부자 되는 법을 세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자가 될 사람 90%가 겪는 3가지 현상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큰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돈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부자들은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았더니 자신이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지 먼저 고민하고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 이 돈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죠. 세계적인 부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돈을 소비하기보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의 상당 부분을 독서에 투자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게이츠 노트를 통해 자신이 읽은 책들을 공유하며 독서와 배움이 자신의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고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며 성장과 발전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가들은 전체 자산의 38.9%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증식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반면 부자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소비 지출에 치우쳐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관점의 변화가 부의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 습관도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자들이 사치품에 많은 돈을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하게 소비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 사람들은 과실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CEO들이 명품보다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단순한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으며 불필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변화하고 더 나아가 재정적 독립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돈을 사용할 때 단순한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현재의 지출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것, 바로 그 작은 변화가 부를 쌓아가는 시작입니다. 만약 내가 첫 번째로 소개드린 이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곧 머지않아 부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부자가 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익숙함을 벗어나 불편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익숙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존의 틀을 깨야 합니다. 성장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며 부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성장은 불편함을 견디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할 때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전기차와 우주산업은 너무나도 불확실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편한 과정을 견뎌내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부자가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80%는 성장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단순한 운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편한 성장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며 들어보세요. 저 또한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자신과 비교해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분명 깊이 있는 지혜로운 울림을 받으실 겁니다. 불편함의 성장의 첫째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불편함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90% 이상 곧 부자가 될 징조가 시작된 분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창업할 당시 기술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결국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둘째, 자기 개발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하루의 일정 중 상당 부분을 독서, 네트워킹, 기술 습득에 투자합니다.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의 70% 이상이 매일 최소 30분 이상 독서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개발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기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에 할애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이 당장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려는 유혹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기 개발을 시작해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미 익숙해진 환경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지만 이제는 기억력과 습득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습니다. 성공한 많은 부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은 40대가 넘어서야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작가 해리엇 도어는 74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며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자기 개발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독서를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오디오북을 활용하거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먼저 합니다. 하루 중 불필요한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감을 얻는 과정에서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더욱 긍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개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와 실천이 쌓이면 결국 부를 쌓아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성장에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의 부자들이 겪은 현상들을 해내고 계신다면 정말 성공의 고속도로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불편한 성장의 세 번째는 주변의 시선과 평가를 극복하는 불편함입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의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도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이상한 옷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부자가 되기 직전의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직전 겪는 현상 세 번째는 내 주변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첫째, 부자가 되기 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소비 습관,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테크를 배우며 달라진 삶의 방식을 주변에 공유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즘 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겠어? 우리처럼 편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는 부자가 되기 직전의 전형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워런 버핏도 젊은 시절 주식 투자에 몰두하면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왜 평범하게 살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결국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라는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실 우리의 변화가 그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려 노력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변화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변화가 그들에게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타인의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목표와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생기기 십상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성장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임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발을 삼을 수 있으니 이런 말은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변화된 사고와 생각들을 말할 수 있죠. 차근차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넘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은 마귀야 물러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웅진은 책에 대한 인식이 커서 음료 사업은 모두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윤석금 회장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로 생각하며 항상 마귀야 물러가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37살의 젊은 부장 한 명이 회장님께 이 음료 사업은 분명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에게 회장님 앞에서 젊은 애가 아부만 떤다고 핀잔을 받고 있었지만 윤석금 회장님은 된다는 사람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는 마음으로 젊은 부장을 하루아침에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웅진의 아침 햇살, 초록매실 같은 우리가 즐겨 마시던 음료가 히트하며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이든 성공이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로운 성장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마귀들은 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에서의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내 자신이 부자들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 직전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경제적 변화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재테크 기회를 발견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묘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친구가 변한다는 말처럼 재정적 성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경쟁적으로 변하는 친구가 생긴다. 가족들이 무리한 기대를 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드럽게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경제적 변화에 대한 건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둘러싼 오해를 줄이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돈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직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변화,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감, 경제적 변화에 따른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도전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성장의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관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곧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관계를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는 과정은 운이 좋거나 특별한 기회를 타고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반복적인 선택과 작은 성과들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이 모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20억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했을 때 행복의 순간은 1년 뒤에 원상복귀 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행복감뿐만이 아닙니다. 재미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서울대에 합격하여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조사를 하였더니 행복의 수준이 일주일 뒤에 평소와 같은 지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초중고 12년의 결실의 행복이 일주일이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특별한 도박을 하거나 한순간의 기회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자신만의 성장 경로를 만들어갑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감한 모험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실행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운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질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성과부터 쌓아가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성공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재무 계획을 점검하고 지출 습관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무모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고 현실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을 다지세요. 부는 결국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큰 성장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